노동부가 내년에 150개 대학에 취업 지원관을 배치하고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일자리를 중개하는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또 광역, 기초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에 간병 서비스 제도화, 해외 환자 유치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부는 내년에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 단절 여성에게 모두 4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이달 중으로 대학 3학년 재학생과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인턴 사원 2,2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인턴 선발 인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대한민국의 손영옥입니다. 대학생 열의 7은 이 방학 기간 동안 취업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취업 준비 비용이 평균 41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영어 학원도 다니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해도 수강료가 만만치 않아서 참 부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구직자들의 아이디어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요. 정부의 국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 오프라인의 취업 스터디 모임을 갖는 등 찾아보면 참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 방학 동안 알차게 취업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는 대한민국 오늘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서 각 대학에 취업을 도와주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또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해주는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업 매거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각 대학에 배치되는 취업 지원관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대학생들을 돕게 되는 건가요? 네, 취업 지원관은 해당 학교의 고용지원센터에 머물면서 취업준비생의 진로지도 상담과 취업 상담 등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또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하는 일자리 매칭 서비스도 담당하게 됐는데요. 노동부는 취업 지원관을 내년부터 150개 대학에 배치하기로 하고 기업의 인사와 노무 분야 경력자들을 파트타임 취업 지원관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장할 방침입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 대학교와 전문교육 졸업생 80만 명과 우량 중소기업 6만 개의 구직 구인 정보를 담게 될 일자리 중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돼 운영됩니다. 정부는 또 내년에 대통령이 월 1회 이상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해 산업과 노동, 교육 등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를 중개하는 민간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요금과 파견 대상 업무,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건복지부 소식입니다. 간병 서비스 제도 등을 도입해서 해당 분야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15만 개나 늘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는 내년 중 보건복지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서민 부담이 큰 간병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내년에는 간병 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2011년부터는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간병 서비스를 위한 일자리만 1만 개 정도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중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5만 개가 새로 만들어지고요.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1만 개, 자활근로 분야 17,000개, 사회복지시설 인력 15,000개, 보건의료 산업 분야 2만 개 등의 일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네. 자, 보통 사람들에게 왜 일을 하느냐 물어보면 예전에는 참 가족을 위해서라는 답이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대답들이 다르다고요.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히는 항목이 10년 만에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관이 263개 기업의 근로자 6,000명과 경영자 247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직업을 갖는 이유로 돈을 벌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를 꼽았습니다. 지난